우리가 자본에서 또 요즘 언급을 좀 시작한 게 배당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자, 우리 결일날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면 미지급 배당금을 쓰고, 주식 배당을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쓰고, 그리고 또 뭐 임의적립금, 예를 들어 사업 확장 적립금이 있다, 사업 확장 적립금을 쓰고, 그리고 배당이 결의가 끝나면 이익준비금을 써주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적은 이 금액만큼, 이 금액들만큼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성격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예요. 부채.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이에요. 자본 중에 우리 자본 조정 항목이고, 뭐 사업장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있는 임의적립금이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있는 법정적립금이에요. 자, 그럼 결일날에는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배당 실시를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은 우린 지금 여기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줄 거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워주고, 우리는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지금 미지급 배당금이 지워진 거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지워진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현금 배당도 이익잉여금을 줄인 거고, 주식 배당도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주식을 발행해 준 거예요. 얘는 결일날 배당을 직접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붙어 있는 계정들이죠. 그럼 먼저 실기 목적으로는 결일날 회계 처리도 기억을 하시고, 결일날 회계 처리도, 그리고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지금 결일날 거 이야기하는 건지 결의한 거를 배당 실시를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배당 실시를 하게 되면 결일날 처리했던 거 확인하면 돼요. 배당 실시 문제들 나왔던 거의 특징이, 며칠날 결의한 대로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주식 배당 실시했다 나오면 며칠날 결의했다는 걸 알려준다라는 건 우리한테 큰 팁을 주는 거죠. 그날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예요. 무조건. 그럼 일반 전표에 이 분계를 확인해서, 그럼 일반 전표에서 얘네들을 지우면서 배당을 실시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이거에 대한 성격 가지고 이론 문제에서 하는 거는, 자, 현금 배당은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고, 주식 배당은 총 자본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변대변, 우리 주식 배당은 차변대변이 다 자본이죠. 온통 자본으로 끝나니까 자본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줄어들지언정 우리의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데, 근데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 줄어들고 대변에 돈 나가는 거죠, 자산이. 그래서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또 이론적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배당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하는 회사 입장에서, 자, 이때는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럼 현금 배당 회계 처리를 보면
하변에 내가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미수급이나 뭐 이렇게 둘 중 하나의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자, 그리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영업 외 수익. 자, 지금 이 현금 배당은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모두 배당금 수익인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배당금 받는 거 문제가 일반 전표에 나오면 중간 배당금이 나올 거예요. 중간 배당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대변에 배당금 수익 쓰려고 배당이라고 치면 얘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들 거야. 그러면 손을 확 때려버리라 그랬죠, 제가. 얘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쓰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이에요. 300분대 자본. 우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은 돈 받는 거니까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눈이 여기 가도록 하려고 중간 배당금 계속 줄 거예요. 그러면 300번 지금 자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 중간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배당하는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줄여주는 거. 우리 이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에 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배당 받는 회사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죠. 배당하는 회사가 중간 배당하고 돈 얼마 줄었다라고 처리할 때 쓰는 방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자, 다음 또 이제 우리 자본에서 잠시만요. 방금 말하려고 하던 거 까먹었어요. 하나 더 기억하자고 하려고 했던 걸 뭐였지? 요즘 가수로 자본에서 내가 뭔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큰언니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쭉 하다가 이거 하나도 언급해주자였는데 까먹었어요. 일단 배당 여기까지만, 그 자본 여기까지 생각하고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 교재가 특이해서 뒤쪽에 사채 부채가 있죠. 지금 우리 부채 안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제 사채를 좀 볼게요. 자, 사채는 발행을 하면 대변의 사채 그리고 무조건 액면가, 상환을 하면 차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사채의 할인 발행이라는 것, 사채에서 할인 발행이라는 것,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큰 걸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참고로 액면가액, 액면 이자율, 이거는 우리 회사 조건이에요. 액면이 우리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발행하는 채권에 적혀있는 금액하고 내가 이 돈 갚을게, 이 이자 줄게, 내가 그 말 하는데 시장의 이자가 더 크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할인 발행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대변에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사채 100만원 액면가를 발행했는데 차변에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이, 자, 우리는 공정가의 현재 가치가 90만원이면 이 차이 나는 10만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쓸 거고, 얘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사채에 표현할 때에, 자, 여기서 발행가액은 현재 가치로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발행 가격은. 그래서 현재 가치가 얼마이다 라고 하면 그 돈이 내가 받은 돈이에요. 받은 돈. 대변은 무조건 액면 가치를 쓰고 이 사채의 현재 가치만큼 내가 돈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나올 거고,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에서는 액면 이자율이 내 거가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보다 더 큰 경우죠. 그죠? 그러면 더 큰 경우에 우리는 대변에 사채를 발행하고, 나는 내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원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채의 가산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할증 발행한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고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주고, 그러면은 지금 가산 계정이니까 더했죠.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0만원. 얘 둘이 더해서, 할인 발행은 장부에 100만원 적혀 있지만 차감 계정 10만원 달고 있어서 90만원. 이렇게 우린 장부 가액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것 가지고 이자 지급을 좀 해볼게요. 할인 발행 가지고 먼저 이자를 보면, 자, 이자 지급을 하면, 자, 기억 잘하세요. 요즘 얘가 계속 나오더라고. 할인하고 할증하고. 그럼,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먼저 유효이자율법을 뭐죠? 자, 중요하다고 했던 유효이자율법. 얘는 유효이자의, 아니, 죄송해요. 사채 장부 가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해준 걸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죠. 그죠? 혹은 채권을 수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거고. 자, 그럼 이자 지급하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될 거고, 대변에 우리가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이자 비용은 무조건 유효이자를 써줄 거고, 내가 지급하는 건 액면 이자를 줄 거예요. 상법이 무조건 이것만 줘라고 한 데 있잖아요. 그럼 유효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를 봤을 때
할인 발행은 내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액면이 내 건데 내 거보다 이 이자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할인 발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차이 나는 이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줄여주는데 지금 얘를 줄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기간이 경과하는 만큼 한마디로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 줄여주게 될 건데 이 금액을 우리는 상각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시험에서 얘 둘이 알려주는 문제가 나와요. 액면이자 얼마 지급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얼마다. 그러면 얘 둘이 대변에 써놓고 차변에 유효이자가 이자 비용 되는 거예요. 얘 둘이 합이 유효이자 비용 되니까. 그래서 이 값들을 주기도 하고 근데 할증도 나오더라고. 할증 나오면 해주면 되지. 그쵸? 자, 이자 지급하면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자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 얘는 유효이자고 내가 돈 지급하는 것 액면이자고. 그런데 지금 할증 발행은 내가 유리한 거예요. 내가 더 커요. 지금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액면이자가 유효이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증이지. 액면이 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차이나는 금액만큼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줄여주게 되겠죠. 얘가 상각액이라는 거예요. 문제 푸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얘하고 얘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계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얘만 채우면 되는 건데 이 분계의 틀이 생각이 안 나면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고 생각이 나면 이제는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어요. 이제 며칠만 가지고 가면 돼.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그죠? 자, 그럼 왜 은주씨 옆에 시끄럽다고 이어폰 꽂아줘요? 좋은 가족이네. 집중하라고 꽂아줬다 생각해요. 시끄러워서 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자, 우리 지금 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했을 때 이건 지금 결산 때 나온 거 우리 본 거 가지고 이 두 개 다 나온 적이 있는 거라서 쓴 거고 발행하는 시점은 일반 전표에 나올 때에 우리는 액면 금액 쓰고 돈 작게 받으면 손해본 돈, 액면 금액 쓰고 돈 받은 게 많이 받았으면 이익 본 돈,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이익 본 돈에서는 줄일 거고 손해본 돈은 늘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또 규칙이 나와요. 예를 들면 보면 이렇게 증감을 봤을 때 우리는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을 했을 때 할인 발행하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니까 돈을 작게 받아요. 자, 그리고 항상 할인이든 할증이든 만기 때는 액면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을 액면 금액에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작게 받았다가 마지막에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증가할 거예요. 증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장부 금액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는 지금 이거죠. 바로 위에 적혀있는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건데 장부금액이 증가하니까 얘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액면이자는 상법이 딱 그 금액만 주래. 얘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상가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차이가 지금 우리 줄여가는 금액이었죠. 이 상가액들. 예. 얘구나. 예. 지금 얘가 상가액이죠. 지금 얘를 줄여가는 금액. 줄여가는 금액은 얘는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얘 둘이의 차이인데 얘가 증가하죠. 할인 발행은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큰 게 할인 발행이에요. 얘가 더 큰데 얘가 증가하니까 얘 둘의 차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장부금액은 증가하고 이 금액에 유효이자 곱하면 이자 비용 나오는 거니까 얘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액면이자는 일정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봐도 얘가 더 크죠. 더 크니까 이자들이 얘가 더 큰 거예요. 다. 근데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증가하니까 얘는 증가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얘 둘의 차이니까. 이해가셨죠? 그럼 할증 발행은 우리 그냥 그림 먼저 보고 할까요? 자, 할증 발행을 보면 할증 발행은 내가 유리한 조건이니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장부금액이 액면금액 돼야 되니까 얘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할증이든 할인이든 이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 금액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액면이자는 상법이 그냥 이 금액만 계속 주래. 자, 그럼 얘는 지금 액면이자인 내 거가 더 크고 얘가 작은데 얘가 점점점 더 작아지잖아. 그럼 얘 둘의 차이는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상가액은 얘 둘이 차이니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규칙으로 적어 놓은 게 지금 이거죠. 장부계약 가액은 감소하고 유효이자도 감소하고 액면이자는 일정한데 상가액은 할증이든 할인이든 증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볼 거니까 이건 이런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들이니까 이런 시험이 옛날에는 이것만 물어보더니 요즘은 얘네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지문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채 뒤쪽에 보면 이제 사채 상환이 있어요. 사채 상환. 사채 액면가는 100만원이다. 그리고 현재 발행 시점에 현재 가치는 금액이 90만원이다. 그럼 우리는 대변에 사채 100만원 차변에 현재 가치로 발행을 해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썼어요. 자, 이 발행하고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죠? 90만원이죠. 자, 이걸 발행하고 그냥 즉시 상환한다고 볼게요. 뭐 즉시 상환한다 하더라도 만기까지 안 있었죠. 이걸 중도 상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상환하는데 상환액이
95만원이에요. 자,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겠죠? 그죠? 액면가가 이거지만 90만원짜리잖아요. 사실 90만원 빌렸죠? 근데 95만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사채도 지워줘야 되지만 이쪽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채를 갚았으니까 모든 정보를 지워주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사채 100만원이 되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원이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95만원을 지급했다.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돈 5만원만큼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일부 상환을 볼게요. 일부 상환은 상환 액면 가액 비율만큼 우리는 할인 할증 발행 차금도 우리가 얘를 상계에서 없애줘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사채를 똑같이 100만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100만원 발행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50%를 상환을 해요. 50% 상환액이 자, 예를 들어서 40만원이에요. 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해가시나요? 왜 이익이냐면 얘 90만원짜리잖아. 90만원의 절반이면 45만원 갚은 거야. 근데 45만원을 갚는데 40만원만 들였네? 그럼 5만원 이익이야지. 그죠? 그럼 방금 우리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말할 거면 첫 번째 이 사채의 50% 50만원 지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50%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만약에 할증이었으면 대변에 있겠죠. 할증 발행이었으면 할증 발행 차금도 이렇게 지워주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도 상환하는데 일부 상환을 하면 상환 비율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 관계 계정도 그 비율만큼 지워줘야지 방금 90만원의 절반이 45만원 상환했다는 표현이 되지. 이해가시죠? 그럼 차변에 사채가 우리 50만원이 되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절반이 5만원 이렇게 써야 차변이 45만원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40만원을 주면 차이나는 이 5만원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사채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예를 보는데 최근에 제가 전에 이렇게 열심히 막 이야기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대. 일부 상환했는데 없으면 더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괜히 이거 설명해 놓으니까 더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없으면 얘 안 쓰면 되지. 그죠? 있으니까 비율만큼 없앤 거지. 할인 발행이나 합정 발행 차금이 없으면 그냥 사채 액면 금액만 지우면 되는 거죠. 액면 발행했나 보지. 그러니까 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100만원 빌렸던 거야 그거는. 근데 문제가 5천만원 중에 3천만원인가 상환했어요. 근데 돈 더 많이 줘서 상환 손실 나오는 거였는데 가로에 얘네들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웠는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건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 줄이는 거지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얘는 자, 그럼 우리 부채 중에 사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부채가
그죠? 자, 부채 중에 시험에서 좋아하는, 이론에서 좋아하는 부채 계정 과목 퇴직급여 충당부채. 엄청 좋아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퇴직급여 추가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쓸 거죠. 그럼 퇴직급여 추가액은 사실 제가 수능계산 보라고 쓰는 거지, 여러분들 자동계산이 더 편하죠. 그죠? 그럼 이 퇴직급여 추가액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자료 입력에 퇴직급여 전입액 적혀있는 곳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액을 써주면 돼요. 추가액을. 그럼 추가액을 쓸 건데 500번, 800번 그 구분은 계산자료 입력에 보면 앞쪽에 적혀 있죠. 이제 위에 매출원가, 아래는 판관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은 앞쪽에 적혀 있는 얘가, 앞쪽에 적혀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 적혀 있는 앞쪽에 적혀 있는 얘가 지금 이 코드 번호가 퇴직급여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럼 생산지 거니까 500군데 퇴직급여라고 처리하겠지. 그죠? 그럼 아래 판관비에 있는 얘는 800번대라고 적혀 있죠. 사무직 거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죠? 처음 해야 될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둔 날 합계잔액산표에 보면 되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비유동 부채다. 이것도 이론상 기억해 두고, 왜냐면 얘는 직원들 퇴직금인데 비용 처리했지만 아직 안 준 거잖아. 비용 처리한 건 내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왜냐면 직원이 그만둬야 줄 거니까 아직 안 준 거고, 근데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로 두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시험에 다 잘 나오지만 퇴직연금 상품도 잘 나오죠. 자, 그럼 먼저 확정 기여형부터 봅시다. 얘는 별거 없으니까. 기여라는 말은 불입이란 말에 순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입하고 끝낸다. 그 말은 비용 처리를 하고 우리 회사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쓰고, 뭐 얼마 올해 발생한 퇴직금만큼, 그리고 대변에 돈 납부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 구분을 하면 되죠. 자, 그런 반면에 자, 이번에는 확정급여형을 보면 DB형 상품인데, 그럼 얘는 성격이 자산이거나 아니면 부채의 차관 계정으로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자산 처리하는 거 일반적인 거예요. 얘가 우리 시험에서 일반적인 거, 시험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저는 일반적인 경우 시험용으로. 자, 그럼 납부할 때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대변에 돈을 지급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자, 두 가지 생각해야지.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한 적 있나요? 비용 처리 안 했죠?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이제 실제 그만뒀으니까 비용 처리해야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직원
퇴직금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니까 이때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 퇴직금 내가 줄 건가요? 난 연금 상품에다 가입 넣어뒀잖아. 그럼 이 회사가 지급을 해주겠죠? 그럼 지급해준 돈만큼 잔액이, 연금 상품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퇴직금 지급한 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이렇게 해둘 거라는 거예요. 이 분계 이해가시죠? 지금 양면성 그만뒀으니까 비용 처리하고 얘 줄이고, 얘 자산이라고 처리했으니까 자산을 줄여준 만큼 유출이 일어났죠. 계약한 만큼 그만큼 비용이 직원 퇴직금 지급한 거다.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무에서 일반적인 경우. 자, 납부할 때 똑같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똑같이 차감을 하는데, 자, 부채 차임 계정이다 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분계가 이거죠.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이거잖아. 이 분계가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설정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분계가 다 들어갔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 자, 차변에 비용 처리했어요. 직원한테 퇴직금 줬나요? 안 줬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직원한테 안 줬지? 나는 지금 연금 상품에 돈을 냈죠. 이제 내 빚 아니잖아. 연금회사가 줄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 부채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부채 차감 계정으로 달고 얘한테 돈 줬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으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자,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퇴직연금 충당 부채로 쓰면 여기가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애를 쓰게 돼요. 그게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 여기다 쓰면 나오는 분계예요. 아래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있죠? 이거 쓰면은 방금 말했던 그런 분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직원이 퇴사를 해요. 자, 힘내세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한 개만 더 하고. 한 개 빼먹을 뻔했어. 자, 퇴사 시, 자, 이번에 우리 퇴사했을 때 생각하면,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없앨까요? 아니면 퇴직연금 상품 가입한 것부터 해약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직원 그만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지급하는 만큼 얘 줄여줄 거죠. 그죠? 또 우리 위에서 퇴직연금회사에서 지급하는 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 줄여줄 거죠. 그래서 얘 줄여줄 거예요. 어차피 위치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분계는 차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 대변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위에 분계하고 큰 차이가 뭘까? 얘 둘이의 큰 차이. 왜 실무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납부할 때에 비용 처리하는 거고, 위에 거는 퇴사할 때 비용 처리하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게 당연히 빨리 비용 처리하는 게 우리가 돈 작게 벌었다고 빨리 처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미래에 여러분이 법인세를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좀 편한 게 생기는구나 라는 거 아시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상품을 가입하든 간에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 줄 거예요. 그래야지 동등한 입장일 거잖아.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확정 급여 가입 안 하고 기여금만 가입하게. 그렇기 때문에 둘이 동등한 입장에 회사한테 조건이 되도록 세법이 만들어 줄 건데, 회계에서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그렇게 안 해줘도 그냥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고 틀려라고 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이 분계가 전산 회계 1급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아니 세무 1급이야, 세무 1급도 아니고 회계 1급에. 저도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 나왔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시험에 나왔다는 것도 몰랐는지 그걸 왜 얘네들한테 가르쳐줘? 그런 소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시험에 나왔어.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 한 줄 알더라고. 그만큼 얘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건데, 근데 회계 1급에 나왔으니까 세무 2급엔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끼리는 틀려라고 낸 건가 봐.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확 맞춰버리자 그랬죠. 그래서 자, 이 표현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표현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분계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거의 차이죠. 이 차이가 이 글자 때문인 거예요. 이 글자 때문에. 이 글자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기해 주는 거고, 미리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없으면 미리 비용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이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중심은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말에 얘가 언급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계, 장기 차입금, 유동성 대체. 자, 틀로 외우세요. 뭐라고 말했던 거. 우리 4개 시험 보면 4개 중에 한 개는 나올 거예요. 한 개 나왔는데 진짜 거래처 안 써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로 많이 슬플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얘는 장기 차입금 부채인데 얘를 유동부채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우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고, 당연히 여기는 거래처 쓰겠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게 생명이죠. 틀린 사람은 이것 때문에 틀리지 다른 것 때문에 안 틀려요.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다 라는 거 물어보는 거, 전에 이론에서도 질문한다 그랬죠.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은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유동부채라고 말한 거는 그냥 이론 이야기고, 실기에 얘가 참 자주 나오는데 거래처를 안 쓰는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어요. 꼭 왜냐면 분석을 해야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자주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니까 아직까지 암만 상상을 해봐도 결산 문제까지 갔을 때에 거래처 써야 한다는 끈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쓰는 이유를 아직 분석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다들 잘 아시는데 실수하면서 많이 빠뜨리는 개정 과목 중에 대표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꼭 거래처 써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일은 저하고 같이 1교시, 2교시하고는 이제 부가가치세 먼저 매일 매출 연표 과세용 한 번만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부속 서류들 보고, 우리 좋아하는 가산세도 좀 보고 다시
왜냐면 지금 그 2회차, 3회차 조금 넘게 가산세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 말은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잊을 만한 때는 무조건 내는데 이제 사람들이 최근 기출 문제 몇 회만 푼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나오는 줄 알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산세도 한번 보고 그리고 원천징수 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하고 내일은 컴퓨터가 필요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해봤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화면에 컴퓨터를 같이 칠 거면 지금 화면에 이런 거 띄워놓고선 컴퓨터 칠 때에 한 화면에 지금 보고 있는 제 화면하고 본인 실기하는 화면하고 문제하고 띄웠을 때의 상태를 이게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좀 생각을 해서 내일 그걸 좀 문제 없도록 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내일 만약에 뭐 학원에 책 가지러 잠시 갔다 오시는 분은 제 책상 위에 보면 뒤에 보면 서랍장이 있어요. 그 서랍장 위에 프린트 있어요. 프린터 가지고 가서 그 프린터 기출 문제 보셔도 돼요. 여러분 드리려고 내가 출력해 놓은 건데 지금 못 주고 있는 거 심지어는 엄청 많아요. 왜냐면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 거 전부 다 있는데 다 안 줬어요. 그래서 같은 게 한 묶음이 그다 꽤 많아요. 꽤 많은 이유가 우리 책에 없는 앞쪽하고 뒤쪽하고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도 73회하고도 막 앞쪽에도 있는데 근데 그걸 지금 못했기 때문에 아니 보는 92회하고 그 다음 92회까지 범위를 보시면 하늘차니까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뭐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가져가시고 근처에 사시는 분 여러분 중에 근처에 사시면 서로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왔는데 뭐 글씨가 너무 작다 그럼 마스크 꼭 끼고 3층 가서 글씨 큰 걸로 출력해가지고 가져가시고 그죠? 근데 아예 출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원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 한 두세 명씩 한 교실에 한두 명씩은 와 있어요. 컴퓨터 없어가지고 수업 못한다 해가지고 노동부에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노동부에서 그분들 허용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학원 나갔어요 중간에. 근데도 어떤 반은 선생님은 집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이 학원에서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엄청 웃기게 되어 있죠. 저도 수요일에는 지금 저녁반 문제 때문에 아마 학원 가서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비대면 하는데 좀 힘든데 어떻게 좀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 이번 주는 이렇게 비대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또 최대한 안전 상황이라 하더라도 좋도록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힘듦과 코로나와 추위를 피했다고 생각하시고 긍정 생각을 하시고 자 내일 똑같이 제가 그 QR코드하고 이렇게 올려둘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으시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화면 키우는 게 찍기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줄여놓는 게 찍기 편해요? 뒤에 거? 이거? 저는 잘 보이라고 키웠는데 예, AT도 맞아 그 이야기 나눴구나. 혹시 한번 가면 AT도 그 옆에 보면 또 출력되어 있어요. 정말 제 책상 위에 있으니까 보시고 프린터들 주고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다 드리려고 해놓은 건데 드릴 타이밍 놓친 거예요. 뭉치가 아마 세 뭉치가 있을 건데 뭐 회계 1급은 우리 이제 필요 없고 세무 2급하고 그 TAT 2급하고 없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참 우리 다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맞아 사진도 안 찍고 이러고 있다. 우리 사진 찍읍시다. 전원 다 들어가 있죠? 맞죠? 자 찍을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도 오늘처럼 그 시간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